굉장히 많은 조직들이 지금 살때 밑으로 66년 전 창립된 관훈클럽은 그간 정치, 사회, 외교, 안보 분야의 거목들과 만나왔습니다. 이제 시야를 높여 보다 큰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물건을 맞추려고 합니다. 전통과 혁신의 만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첫 주인공은 방시혁 하이브 의장입니다. 탁월한 작곡가에서 까칠한 프로듀서로, 그리고 지금은 음악 산업의 혁신을 이끄는 경영인으로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강 의장을 소개합니다. 사실 지난해 연말 처음 초청 의사를 전달했을 때 그때 3월에 보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날을 잡았는데요. 모두 알다시피 엄청난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지켜 이 자리에 나와주신 데 대해 대단히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다음은 패널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오른쪽 끝인데요. 오른쪽 끝과 최지영 이화여대 커뮤니케이션 미디어학부 교수님이십니다. 김성걸 매일경제신문 부국장입니다. 조재영 연합뉴스 문학장입니다. 이승원 동아일보 부국장입니다. 먼저 K-팝 미래에 대한 강의장 말씀을 공유하고 그리고 패널분들 혹은 취재진들의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의장 말씀부터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방시혁입니다. 제가 사실 굉장히 긴장해서 2주 전부터 오늘에 맞춰서 컨디션 조절을 했었는데 아침에 일어났더니 기침 감기가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약간 중간에 기침이 섞일 수 있어서 듣기 불편하신 분들한테 미리 양해 말씀을 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관훈포럼은 한 분야의 전문가와 함께 우리 사회의 중요한 주제에 대해 대화를 나누는 자리가 알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포럼은 2년여 만에 열리는 자리이자 관훈클럽 역사상 처음으로 대중문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포럼이라고 들었습니다. 이런 뜻깊은 자리에 초대해 주시고 K-팝을 첫 번째 대중문화 주제로 삼아주신 관훈클럽에 깊이 감사드리며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많은 기자님들도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참석해 주신 분들께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음악산업 종사자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현장 일선에서 느끼는 바에 대해서 진솔하게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쩌다 보니 K-팝을 대표해서 이런 자리에서 마이크를 잡는 순간까지 오게 됐지만 저는 사실 그냥 음악을 좋아하는 작곡가가 되었을 뿐 제가 직접 사업을 할 거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사실 창업을 하기 1년 전까지도 어떤 경우에도 사업은 절대 하지 않을 거라고 저의 상사이자 가장 친한 친구였던 박진영 씨에게 공언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러던 제가 하이브의 전신인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를 창업해 어느새 18년째 사업을 하고 있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시가총액이 가장 높은 엔터테인먼트 회사의 의장을 맡고 있으니 인생은 참 아이러니한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인생이 아이러니하다고 느낀 일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저는 음악을 오래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작곡가는 본질적으로 프리랜서라 제가 오래 하고 싶다고 오래 할 수 있는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나이를 먹더라도 나를 영원히 고용해 줄 수 있는 회사를 자기가 차리자 라는 다소 불순한 동기로 창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회사를 운영하다 보니 지속 가능한 회사가 되려면 제가 이 회사에 없더라도 빈자리가 보이지 않도록 준비해야 한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그게 5년 후가 됐던 10년 후가 됐던 방시혁 다음을 준비하는데 많은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회사 안에 많은 제작자들과 크리에이터들을 육성하고 멀티레이블 체계를 구축해온 것이 그러한 고민의 결과입니다. 결국 음악을 오래 하고 싶어서 시작한 회사인데 제가 음악을 안 해도 되는 시스템을 고민하는 게 저한테는 두 번째 아이러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이런 아이러니들이 있기에 동시에 놀라움으로 가득한 것 같습니다. 이제와 돌아보면 젊은 프로듀서였던 저는 모나고 탄압했습니다.
하지만 회사를 운영해오면서 리더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줄 줄 알고 때로는 내 뜻을 굽히고 양보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걸 배웠습니다. 단순하고 어떤 의미로는 불순한 동기로 시작했던 사업이 저라는 인간을 더 잘 웃고 배려하는 법을 아는 인간으로 만들어주었고 인생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만들어준 건 저에게 놀라움의 영역입니다. 또 하나 놀라운 영역은 K입니다. 과거에도 어느 인터뷰에선가 이미 이야기한 기억이 있는데요. 사실 저는 원래 국가의 의미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감사하게도 방탄소년단이라는 아티스트가 전 세계에서 사랑받게 되고 저 역시 이를 발판 삼아 글로벌 마켓에서 사업을 펼쳐가면서 K-팝의 K가 가지는 의미를 되돌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 글자에 대해서 책임과 소명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인이 되고 나면 좀처럼 바뀌기 힘든 한 사람의 가치 기준과 철학이 이 정도로 바뀐 것도 놀랍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소명의식을 가지고 일을 하다 보니 요즘에는 현재의 K-팝, K-컨텐츠의 경계를 좀 더 확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더 나아가 음악산업 자체의 가능성과 영향력을 보다 더 키워나갈 수 없는지까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누가 저에게 책임을 맡긴 적은 없지만 이는 업계의 리더로서 스스로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고민들을 나누면서 오늘 이 자리가 K-팝과 앞으로의 음악 산업에 대한 발전적인 논의가 될 수 있도록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제가 체감하고 있는 K-팝의 현 주소를 짚어보려고 합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K-팝은 분명 신드롬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보이그룹에서는 방탄소년단, 걸그룹에서는 블랙핑크가 글로벌 스타, 슈퍼 IP로 일컬어지며 이들의 성취가 K-팝 신드롬을 본격화하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K-팝은 문화로서도 산업으로서도 K라는 글자가 가진 힘을 증폭시키는 한 축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K-컨텐츠 산업은 국가 핵심 수출 사업으로 반도체, 2차 전지 등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수준으로 성장했고 K-팝은 비단 음원, 음반의 성공을 넘어 패션, F&B, 뷰티, 소비재, 교육 등 산업 전반의 활기를 불어넣고 있는 촉매제로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관광의 경우에도 코로나 이전 기준 관광객 10명 중 1명 이상이 한국 방문의 이유로 K-팝을 경험하고 싶어서를 뽑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인 슈퍼스타의 등장은 글로벌 팬덤을 대상으로 주류 음악 시장에서 소수로 여겨지던 인종과 음악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냈고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문화적인 영향까지 끼치고 있습니다. 한국 컨텐츠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면서 재능 있는 크리에이터들의 발굴과 이들의 세계 무대 진출 기회가 넓어지는 데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문화 콘텐츠 산업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지리적 경계 없이 반향을 일으키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동시에 K-팝은 국내외 시장을 함께 공략해야 보다 대세감이 생기고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한 글로벌 산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가 지금의 이 자랑스러운 성취에 만족하기보다 오히려 위기감을 가져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와 비교하면 괄목할 만한 성과임은 분명하지만 글로벌 시장 전체를 놓고 볼 때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기 때문입니다. 국내에 거점을 두고 있는 주요 K-팝 회사들의 글로벌 음반원 시장 전체에서의 매출 점유율은 아직 2% 미만입니다. 반면 글로벌 음악기업 메이저 3사인 유니버설 뮤직그룹, 소니 뮤직그룹, 워너 뮤직그룹은 한 회사가 15에서 30% 수준의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고 3사를 합치면 전체 음악 시장의 67.4%를 차지하는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현재의 K-팝은 세계 시장에서는 골리앗과 같은 메이저 세계 기업들 틈에 있는 다윗과 같습니다. 골리앗과 같은 기업들이 다윗의 존재를 이제 막 눈여겨보기 시작했다는 건 어찌 보면 고무적이지만
세계 음악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을 봤을 때 간과해서는 안 되는 또 하나의 지표가 있습니다. 미국 등 주류 시장에서 K-팝의 성장률이 최근 둔화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빌보드 핫백 차트 기준 2021년 대비 작년 K-팝 음반의 차트인 횟수는 약 53% 감소했고 K-팝 음반 수출 성장률도 2020년부터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음반원 차트와 음반 소비 동향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지표들은 현장 일선에 있는 종사자들에게 경각심을 갖게 합니다. 한류의 인기가 꾸준할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 동남아시아에서도 K-팝은 최근 역성장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동남아 주요 국가의 음반 수출 성장률은 2022년 전년도 동기 대비 -30%를 기록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스포티파이 차트에서도 연평균 K-팝 점유율이 작년 대비 28% 감소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글로벌 K-팝 아티스트는 입대, 걸출한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기업은 아직 없는 현실은 필연적으로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할 산업적 힘에 대한 걱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국내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이 해외에서 K-팝 고유의 노하우를 확장해 나가면서 글로벌 탑티어 회사들과 선의의 경쟁을 펼치기 위해서는 신규 플레이어로서의 신선함, 그 이상이 필요합니다.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 삼성이 있고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 현대가 있듯이 K-팝에서도 현 상황을 돌파해 나갈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의 등장과 역할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하이브를 포함한 국내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선전하고 있는 것을 대단하다고 평가해 주시고 격려해 주십니다. 하지만 겸손이 아니라 현업에 있는 이들은 지금의 인기가 반짝 지나가는 것이 되면 안 된다는 위기가 사명감 속에서 대순간 사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성취에 안주하면 그간의 노력과 고군분투에도 불구하고 한순간에 도태될 것이라는 것을 체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잠깐 화제를 전환해보면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 중에 홍콩 영화가 영화계의 뉴 웨이브로 불리던 시절을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아비정전에서 장국영 배우가 만복춤을 추던 장면은 90년대의 문화적 감수성을 한 컷에 보여주는 아이코닉한 장면 중 하나입니다. 최근 일본 만화 슬램덩크가 극장판으로 개봉했는데 슬램덩크 또한 90년대 일본 만화의 문화적 전성기를 상징하는 작품 중 하나입니다. 왜 이러한 사례를 말씀드리냐면 안타깝게도 이러한 문화적 전성기를 우리가 지금 추억으로서 회고하고 있는 상황이 바로 앞서 말씀드렸듯이 K-팝이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현재 상황과 연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음악에 대한 애정으로 이어를 시작한 사람이자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종사하는 아티스트와 실무자의 피땀 눈물을 지켜본 사람으로서 저는 이 산업이 지닌 가치, 에너지가 훗날의 추억으로만 해상되는 일은 정말 없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보다 더 중장기적인 로드맵을 그리며 K-팝의 다음을 준비해야 하는 시점은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지금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장세가 정체가 아닌 본격적인 하락세를 걷기 시작할 때 대처 전력을 고민하기 시작하면 그때는 이미 늦기 때문입니다.